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지속되고 있고 습도도 높습니다. 건강관리에 계속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프레스룸 큐시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건 씨 피소 사건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고 있습니다. 신상털기와 진실 공방이 재현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재현 전 감사원장이 조금 전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파급력은 얼마나 될지 앞서가고 있는 윤석열 후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스토커 같다.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간의 설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권 대선 후보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프레스룸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수해 관련 소식인데 사망자가 급증하다는 미스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동석 기자,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네, 일단 중국 허난성에서 발생한 1000년 만의 폭우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예. 사고 발생 후에 중국 당국에서는 현재 사망자가 99명이라고 지난주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갑자기 30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수정을 했는데요. 당시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你现在能听得见我说话，你就给我报警啊！我现在打不了，你就说5号线，5号线。20号18点10分左右，郑州地铁下达全5号线五龙口停车场及其周边休息。目前沙口路站隧道的。大家听我说，大家听我说，不要动手，不要走，不要走，不要动手，不要动手，不要走。 네, 지하철에 갇힌 모습, 그리고 외신 기자를 향해서 협박하는 모습. 저희가 프레스룸에서 지난주에 한번 그렇죠. 말씀드린 바 있었죠. 네, 중국 당국이 사망자 집계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사이 현재 시민들의 불만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국 당국은요, 진상조사팀까지 꾸렸지만 피해 현장에서의 심각한 상황은 어떻게 계속 SNS를 통해서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더 큰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현재 중국 시민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갑자기 이제 사망자가 3배 이상 늘어나니까 중국 언론들이나 시민들이 좀 의구심을 갖는 건데 여기 이 과정에서 중국 당국이 이를 은폐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의혹이 지금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중국 당국의 대응이 부실했기 때문에 당국에서 이거를 은폐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중국 당국의 대응, 사실 중국 자체는 이 폭우에 대해서 우리가 적색 경보를 발령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제대로 우리는 대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실제 적색 경보가 발령이 된 게 맞느냐라는 이 자체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 피해를 본 사람들, 정말 폭우에 희생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비가 온 저 당일, 폭우가 있었던 당일에 출근하거나 혹은 학교에 가다가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된 거거든요. 경보가 제대로 발령이 됐었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굳이 폭우를 해주고 갔었겠느냐라는 이 의문이 드는 대목인 건데 다시 말해서 제대로 대처를 이 정부 당국에서 안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희생자가 이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지하 터널 같이 좀 이런 막힌 곳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적색 경보를 발령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도 비가 많이 왔을 때 제대로 좀 대처해서 지하 부분은 좀 통제를 했었더라면, 통행 금지를 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피해가 나지 않았을 텐데 어쨌거나 대처를 못한 정부 당국의 책임이 있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당국에서 자기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축소하려는 이런 이런 의혹도 같이 일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역 이런 데서 지금 인명피해가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하철역 앞에 정말 빼곡하게 이 헌화를 하는 이 조문을 온 거죠. 이 헌화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오른쪽에 보시면 이 헌화한 걸 막기 위해서 지금 가림판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좀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 같아요.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독일의 한 취재진이 시민들한테서 굉장히 약간 뭐 밀침을 당하는
취재를 방해하는 이런 모습도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이 외신이나 이 대외적으로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싶지 않은 감추고 예. 싶은 부분이다라는 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사망자를 위해 헌화가 놓여져 있는데 이렇게 굳이 가림막을 쳐가지고 가릴 필요까지 있느냐. 그러니까 당국이 이번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의구심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내용인데 당원 모집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대표 관련 소식도 한번 살펴볼 텐데 이동석 기자, 은평 갑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은평 갑 지역 지금 민주당이 이제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거기서 당원을 모집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예비 후보 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은평갑, 서울 은평갑 지역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 지하철역 앞에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 독려 행보에 나선 건데요. 어제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선거에서 가장 힘겹게 싸웠고 4.7 재보선에서는 또 극적인 반전을 일으킨 이 은평 당협을 방문하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받고 출발을 하면서 보니까 마침 제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나온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너무 뜻깊고 오면서도 큰 의미를 가졌고 와서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도 뵙고 하니까 동창들도 만나고 정말 고향에 온 것 같고 마음이 아주 푸근합니다. 네, 서울 은평갑 지역구라고 하면은요. 네. 사실 민주당의 텃밭으로 알려졌거든요. 17대부터 21대까지 내리 민주당이 이곳에서 승리를 한 지역구입니다. 현재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전 최고위원의 지역구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윤 예비 후보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곳에서 자라왔다. 고향에 온 것 같다는 심정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마음이 푸근하다 이런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예. 윤 예비 후보의 방문에 시민들의 반응은 지금 방송에서 보시듯이 폭발적이었습니다. 1,500장의 당원 가입 원서가 순식간에 동이 났다고 하는데요. 예. 어제 실제적인 가입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굉장히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박성중 서울시당 위원장은요. 윤 예비 후보의 입당 이후에 사흘간 입당 건수가 4배가 넘게 늘었다고 그래요? 자신감을 드러내면서요.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현장 영상만으로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당 차원의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는 거 아니냐라고 저희가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김은미 기자. 네. 글쎄요. 이거 윤석열 후보를 비롯해서 조금 여론조사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후보들은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그 부분이 딱 눈에 띄었는데요. 이 앞서 보신 그 사진, 이게 오늘 이 국민의힘의 이 대선 예비 후보들이 모두 모여서 이 용산 쪽방촌에 이 봉사활동을 간 그 모습입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뭐 장기표, 이소연, 윤희숙, 김태호, 안상수, 원희룡, 장성민, 하태경까지 해서 지금 있는데 지금 몇몇이 안 보여요. 윤석열, 최재형 뭐 등등 해갖고 유승민, 홍준표 등등 이런 사람들 지금 다 보이지 않는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오늘 불참했습니다. 예, 그 이후로 입당하기 전부터 잡혀있던 이 개인적인 일정이 있었었는데 이게 너무 오래전부터 잡혔던 일정이라 바꿀 수가 없었다라고 이 불참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의원 뭐 두 사람 모두 개인적인 지방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때는 13명의 예비 후보 중에서 좀 지지율로 따지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빠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 빠지고 뭐 유승민, 홍준표, 최재형. 물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보시면 지금 이소연 씨, 그러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인이 대신 참석을 하긴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되면 사실 당 대선 주자들이 어떻게 보면 당 지도부를 좀 무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실제로 이 봉사활동에 참석한 대선 주자, 대선 예비 후보인 하태경 의원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이 윤석열, 최재형, 유승민, 홍준표 이 4명 주자가 당의 첫 번째 행사인 당 행사에 불참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예. 이 모처럼 당에서 준비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행사를 보이콧을 한다면 원팀 경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다른 주자들도 다 바쁜 개인 일정 있지만 그 일정을 쪼개서 참석을 한 거다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유영걸 대표님, 글쎄요. 이런 행사를 당에서 기획한 것 자체가 무리였을까요? 다른 대선 후보들도 자신의 일정을 뭐 취소하고도 왔어야 되는 걸까요? 저는 뭐 당 지도부에서 뭐 일정 조절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네. 구체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참석하도록 조정을 했어야죠. 예, 좀 차질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며칠 연기하더라도 이왕 할 거면. 다 했어야죠. 저 원팀인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저는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윤석열 검찰총장 입당할 때도 후보 입당할 때도 당 대표, 원내대표 없을 때 전격적으로 그렇죠. 들어왔거든요. 예.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근데 당 대권 후보자들이 모여서 봉사하는데 거기서 유력 주자들이 빠졌다. 예. 그럼 국민들이 납득하겠어요? 미세죠. 예. 저는 국민의힘이 큰 착각을 하는 거 아닌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으면 우리는 저절로 될 거다. 저 그 착각 아닐까요? 저 오늘 배구도 봐요. 원팀 아니면 이길 수가 없거든요. 차기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 뽑는 게 아니에요. 예. 다음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팀이 되고 미래에 대한 꿈을 주는 사람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 말판에 인기 별로 없었지만 그 당에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뽑았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말년에 인기 별로 없었잖아요. 하지만 같은 당내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또 뽑았어요. 예. 국민들은 어느 정도 인기가 없더라도 한 당에 한 번 기회를 더 주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근데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가 인기가 없으니까 우리는 반문으로 똘똘 뭉치면 된다. 예. 저는 큰 착각이 아닌가. 그래서 저런 행사는 아예 안 하든지 하려면 전원이 모여서 했어야죠. 저는 리더십이 붕괴되는 조짐 아닌가 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 마련한 행사에는 유력 후보들이 안 가고 그런데 당에서는 당 대표 산하에 검증기구를 두는데 그 검증기구의 책임자로 김진태 전 의원을 영입하고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김은미 기자, 이게 김진태 전 의원과 윤석열 후보 간의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진태 전 의원이 이 검증단 단장으로 온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총장 내심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진태 전 의원 과거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할 때 이 당시에 야당 법사위원으로서 굉장히 날카롭게 공격을 했었던 그렇죠. 이 저격수였는데 그때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예. 자, 우리 후보자는 윤호진하고 골프 친 사실은 인정했네요. 왜 서면 답변에서는 왜 부인했었죠? 한두 번 골프는 친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 그거 아마 좀 여기 착오로 지금 나간 것 나왔잖아. 같습니다. 골프 네.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그거는 돼 있어요. 제가 검사 생활하면서 골프를 칠 때 늘 제 실명으로 치고 알았어요. 변호사 소개해 준 적은 없다고 부인하는데 네. 미안하지만 그 변호사가 윤호진한테 윤석열 선배로부터 소개받은 아무개입니다라고 보낸 문자가 네. 윤호진의 차명폰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 좀 정확하지도 않은 것 같고 정확하지 저도 그 않는다? 얘기를 그 윤호진의 친 동생이 윤대진 검사고 윤석열 당시 특수부장하고 골프도 치고 밥도 먹고 이런 사실이 없이 일반 그냥 세무서장이었으면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6번이나 기각하고 구속영장까지 기각하고 이랬을까요? 그건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김진태 전 의원 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윤석열 전 총장이 무슨 대답을 하려고 그러면 계속 중간중간 끊죠. 네. 끊고 계속 새로운 의혹을 제기를 하고 막 몰아세웁니다. 이랬던 사람이 검증단의 단장으로 간다고 하니 이거 윤석열이 싫어서 이런 사람 단장으로 놓는 거 아니야라는 이 윤석열 전 총장 측의 네. 이 오해를 살 수 있는 사실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가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할 때 본인을 패싱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불쾌감을 드러낸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윤 전 총장에 대한 앙금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저격수를 검증단 단장으로 놓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네. 얘기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오늘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네. 네, 이 검증단은 법조인 그리고 검사 출신이 있으면 좋은데 공교롭게도 이 당내 검사 출신인 사람들 대부분이 이미 윤석열 전 총장의 캠프 안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윤 전 총장이랑 좀 친한 그런 관계다 때문에 이 그렇지 않은 좀 덜한 법조인을 고르다 보니까 김진태 전 의원이 언급이 된 건데 당시에 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는 김진태 의원은 야당 법사위원으로서 할 일을 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이 설명을 했습니다. 예. 할 일을 한 거다. 그러면 네. 검증위원단 단장으로 오면 또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하게 검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배종현 교수, 이거를 역발상 차원에서 그냥 당내에서 미리 아주 세게 뭐 검증을 미리 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까? 윤 후보한테는 불리한 걸까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일종의 예방 주사다. 당내에서 사전에 검증을 하지 않고 허약한 후보를 냈을 경우에 본선 무대에서 문제가 네. 터지면은 어떻게 우리가 정권을 잡아올 수 있겠느냐 라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자체 검증단을 뒀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은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에서 자체 대선 검증단을 뒀죠. 그랬죠. 그리고 심지어는 두 후보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를 대상으로 청문회까지 했단 말이에요. 검증 청문회했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상당 부분 효과를 받고 결국 네. 이제 정권을 잡았죠. 따라서 같은 의미로 이 검증단을 두자라는 것인데 문제는 검증 단장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김진태 전 의원 하면은 윤석열 전 총장의 저격수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사실상 유력한데 이 대선 후보 검증단이 지금 대표 직속실로 돼 있거든요. 대표 이제 직속 기구구 때문에 그러면 이 검증단에서 해도 남들이 생각할 때는 특히 이제 윤석열 경선 후보 입장에서는 봐라 이게 이준석 대표의 의중이 실린 것 아니냐. 예. 나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두 사람의 충돌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김진태 단장으로 확정될 경우에 이게 이제 공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예. 그리고 김진태 단장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검증의 수위를 높인다면은 왜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하는 검증을 할 것이냐 예. 라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이준석 대표 두 사람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공정한 경선 관리를 통해서 흥행을 유도를 해야만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은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내가 경선에 승리해야 된다. 예. 그래서 대선에 나가서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는 이게 꽃가마가 돼서는 안 된다. 예. 경선 버스가 일종의 공공재다. 즉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앞으로 두 사람 예. 이 검증단이 정식으로 출범해서 검증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면 충돌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인사권은 이제 당대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두고도 좀 충돌이 있을 것 같고 그러는 와중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늘 대권 출마 선언을 했고요.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석 기자, 뭐라고 지금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 지금 이 시각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출마 선언 이후에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 중인데요. 최재형 전 원장 대권 출마 선언 영상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오로지 이념과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정책이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매표성 정책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벽은 권력의 단맛에 취한 지금의 정권이었습니다. 이 정권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라는 원칙을 허물었습니다. 네, 최재형 전 원장 정치 신인답지 않게 그래도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지지자들에게 호소를 했는데요. 예. 굉장히 야권 내 지지율 2위를 달성한 만큼 과거 2위를 기록한 바 있었죠. 1위인 윤석열 예비 후보와의 선언식과 비교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 출마 선언 함께 보고 오실까요? 분열을 넘어 단결과 통합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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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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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윤 예비 후보의 선언문은 그야말로 반문 체제, 예. 그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죠. 네, 근데 오늘 최재형 예비 후보의 선언문은 약 3분의 1 정도만 반문 연대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미래에 대한 선언문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윤 예비 후보의 장소는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굉장히 화려하게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당시에는 권성동, 정진석 의원 등 현역 의원 20명이 참석하면서 윤석열 예비 후보에게 힘을 실은 바 있는데요. 그렇죠. 네. 오늘 최재형 전 원장의 출마 선언문은 미래 비전에 굉장히 중점을 뒀습니다. 예. 특히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서 진행이 됐는데요. 아마도 코로나 확산을 의식한 조심스러운 행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행사에는요, 박대출 그리고 조혜진 의원 등 PK 의원들이 지원 사격에 나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최재형 예비 후보가 PK 출신이다 보니 PK 의원들의 힘이 지지가 잇따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하고는 아무튼 조금 많이 다른 모습이었어요. 누가 참석했느냐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데 당시에는 25명 현역 의원이, 이번에는 PK 지역 중심으로 의원들이 참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문미 기자, 네. 두 분 모두 반문. 그렇죠. 때는 공통점이 있는데 상징성은 윤석열 후보가 더 클 수도 있는 거고, 안보 쪽에는 아무래도 최재형 원장이 좀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조를 하고 있죠, 본인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보 부분에 있어서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유독 좀 더 신경을 쓰고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 공격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이 안보 부분에도 굉장히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좀 중단해라라고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김여정이 대한민국 군통수권자, 그러니까 문 대통령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문 대통령한테 지시를 내리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언제까지 북한 눈치를 볼 겁니까? 임기 말에 대선용 북풍을 계획하는 건 아닌지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뭐 이 외에도 사실 안보뿐만이 아니라 이 반문, 이 뭐 윤석열 전 총장보다는 좀 덜하긴 합니다만 이 최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 굉장히 비판을 하루에 하나 정도씩 꼭꼭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31일에 내놓은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좀 논란이 되고도 있는데 지난 31일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예. 이 최저임금 인상 자체는 좋지만 일자리를 없애는 최저임금 인상은 나쁘다. 일하고 싶은 청년의 일자리를 뺏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범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예. 이런 표현이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예. 지금 보시는 모습은 그 온라인으로 이제 생중계되고 있는 영상을 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유영걸 대표님. 예. 최재형 원장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차이가 꽤 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쫓아가서 일단 당내 예선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략,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까요? 저는 오늘 그 대권 도전 선언하면서 미래 비전을 얘기한 거는 상당히 잘한 거로 미래 봐요. 얘기? 미래 비전. 여태까지 그 최재형 후보가 지금은 홍준표 후보 거를 뺏어왔거든요. 지금은
홍준표 후보가 원래 지지율이 적은데 2%대로 주저앉은 게 최재형 후보가 뺏어와서 지금 6.9%예요. 예. 근데 6.9% 최재형 PNR 조사에 의하면 근데 이거 갖고는 안 되죠. 그렇죠. 10%를 넘어야 되거든요. 예. 10%를 넘으려면 누구 걸 뺏어와야겠습니까? 윤석열 검찰 후보 자거를 뺏어와야 되거든요. 예. 뺏어와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차별을 할 수 있는가? 그 미래 비전 제시 반문으로는 안 되니까 반 문재인으로 안 되니까 미래 비전 제시하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랑 차별화된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대중성을 앞으로 확보할 거냐. 오늘 대권 선언에 무게감도 있고 또 비대면으로 하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썼어요. 하지만은 많은 유권자들은 최재형 마스크 벗은 모습을 오늘 처음 볼 겁니다. 그동안에 항상 그럴 수 마스크 있어요. 쓴 것만 네. 봤잖아요. 그만큼 낯설어요. 그리고 감사원장 그만두자마자 대권 도전을 선언해서 오늘 여러 가지 이유 설명을 했는데 그 명분, 예. 공무원이 사표 내고 바로 대권 도전 선언하는 거에 대한 명분을 국민들한테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는가. 그게 앞으로 관건인데 10%를 넘으면 저는 성공이라고 보고 지금 6.9%에서 여기서 맴돌면은 뭐 아주 좀 힘든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0%를 넘는 거는 지금이 8월이니까 8월 내로 넘지 않으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8월 내 이번 달 내로 10%. 그렇죠. 예. 네. 사실 최재형 원장의 약점이 대중성 문제죠. 대중성을 뭐 아무튼 극복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 오늘 일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인 시위, 권성동 의원은 1인 시위 현장을 방문을 했었는데 김은미 기자, 글쎄요. 이 발언도 논란이라고 볼 수 있는 거가 어때요? 네, 사실 이 윤석열 전 총장 오랜 친구였었던 이 권성동 의원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하는 걸 이제 응원차 오늘 갔습니다. 예, 가서 이 권 의원을 이게 응원, 독려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대체 뭐가 논란이 되는 건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예. 고생하십니다. 책임을 좀 지고 사과 표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인색하네요. 아마 정권의 정통성 문제 뭐 이런 거 제기될까 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국정원 댓글 사건 때도 이게 뭐 그거보다 규모도 훨씬 큰데 그때 뭐 얼마나 난리를 치고 했습니까? 또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그러면 댓글 때문에 당선됐단 말입니까? 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공격을 했고 표명만 하시고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예. 바쁘신데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생님, 지금 네, 지금 권성동 의원이 1인 시위를 하는 이유가 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사과하라라는 이유로 지금 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자리에 찾아서 아까 들으신 것처럼 아니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보다 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훨씬 더 크다. 그런데 그때 민주당이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때 얼마나 난리를 쳤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가 그럼 댓글 때문에 당선됐단 말입니까? 라고 말해서 또 민주당이 얼마나 난리를 쳤냐, 공격을 했냐라고 얘기를 했죠. 네. 물론 권성동 의원의 이 말을 좀 돕기 위해서 한 말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그때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왜 이제 와서 내로남불이냐라는 식으로 이 권 의원의 이 1인 시위 내용을 좀 이렇게 돕고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사실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 편이 더 나았던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이 앞서서 윤 전 총장이 이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송구하다라고 입장을 표명을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니마 그 강에 빠지지 마오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언급을 하지 않는 편이 이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나은 거 아닌가 싶은데 네. 각별히 내가 정치가 처음이라 좀 말에 좀 유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다시 또 논란이 좀 불거질 여지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예, 윤 후보가 오늘 저 자리에 가면서 저 얘기만 했어요.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바로 네, 차를 탔다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준비해왔을 가능성이 높은 건데 배종혁 교수님,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는 거 본인이 이제 수사 책임자로 돼가지고 그 수사를 했다는 거에 대한 마음의 짐이 있어서일까요? 왜 계속 언급을 하는 건가요? 오늘 언급은 제가 볼 때 적절한 언급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이제 그런 내용을 담은 건 아니고 이번에 이제 드루킹 댓글 사건 문제가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이 사건은 이제 물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일어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하다가 이걸 또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자꾸 꺼내면은 물론 이제 과거에는 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본인이 영웅으로 떠올랐지만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 경선 후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걸 계속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과연 국민의힘 후보로서의 정체성이 맞는지 아시겠지만은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수사해가지고 또 법적으로 처단해서 결국 이제 보수 정권이 개멸되고 정권이 넘어가는 그런 문제였단 말이에요. 따라서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그 부분을 좀 의식하고 얘기하기보다는 네. 비교해서 문재인 정부에 일어났던 드루킹 사건이 더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1분 만에 떠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언론인들의 대응에 대해서도 뭐 일절 질문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고 네. 그 얘기는 이제 앞으로 상당히 좀 유념해서 발언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미 이제 이 발언과 관련해서는 홍준표 전 대표가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문제라면은 문제의 책임자는 오히려 본인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 당시에 사실상 수사 책임자였는데 그때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특검으로 넘어가서 특검에서 밝혔기 때문에 이 사건의 수사를 은폐한 거는 윤석열 전 총장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사과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세심한 그런 대응 태도를 언론에 보일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행보를 할지 아니면은 뭐 근본이 쉽게 바뀌지는 않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분명하게 윤석열 전 총장이 메시지를 내놔야 될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확실하게 국정 운영의 비전을 제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에 대한 논란이 또 하나가 이제 나왔는데 어제 이제 국회의원회관을 방문을 한 겁니다. 의원들을 직접 이제 돌아다니면서 방문을 한 건데 이게 이동석 의원 지금 방역 수칙 기준에 안 맞는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어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예비후보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제보가 SNS상에 퍼지고 있는 건데요. 최근 국회를 찾아서 보좌진 및 의원실을 방문한 윤 예비후보는요. 방역 수칙을 위반해도 되냐? 왜 윤 전 총장만 방역 수칙을 위반해도 되냐? 이런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SNS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국회의원회관은 현재 철저한 방역 수칙으로 방문자는 방문층 외에 다른 층을 방문할 수 없는 건데요. 그 층만 갈 수 있군요. 맞습니다. 당시 모습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많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맞으십시오. 네. 쭉 인사 좀 하고. 네? 나중에 따고 올게요. 아, 그래. 손아트하면서 국민의힘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국민의힘. 네, 지금 보신 영상은 국회 본청에서 행사식을 가진 모습입니다. 네, 의원회관은 국회 본청 옆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윤 예비후보는 사전 신고도 없이 각 층에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실을 모두 방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현재 103명이거든요. 103명인데 103개의 방을 방문한 것으로 그 당시 국회 측의 제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8층을 방문했다고 생각하실 경우에 8층에 이제 아이디를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근데 찍을 경우에 그게 그러니까 그 출입문이 열리게 되는데 제가 9층을 가게 되면은 그 아이디를 찍으면 열리지 않는 구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예비후보 측은요. 국회 내 방역 수칙을 엄격히 지키지 못했다면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한 것 같은데 아까도 영상에서 보셨지만 이제 들어오니까 뭐 황급하게 마스크를 쓰죠. 이게 지금 사무실의 일상적인 모습인데 거침없이 다녔어요. 또 하나 이제 지적이 됐던 게 이른바 쩍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윤석열 후보가 태도를 바꾼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에 논란이 됐는데 이동석 기자, SNS. 반려견 전용 SNS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치겠다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예비후보 고칠 건 고치겠다 이런 이미지를 쌓은 건데요. 쩍벌남 지적에 곧바로 자세 그리고 걸음걸이 등에 대한 컨설팅까지 직접 받았습니다. 근데 컨설팅 교육을 한 번 받으면 사실 고쳐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 컨설팅 회사 굉장히 돈 많이 벌 것 같은데요. 윤 예비후보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을 만나서 많이 가르쳐달라면서 저자세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 의원은 우스갯소리로 살을 뺀다면 미남인데 체중을 줄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네, 계속해서 배우고 고칠 건 고치겠다는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윤 예비후보의 지지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 현재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쩍벌은 뉴스가 아니다. 그리고 고치려고 한다면 얼마나 고치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결국 호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바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그런 말을 했는데요. 윤석열 예비 후보는 반려견 사진까지 SNS에 직접 올리기도 했습니다. 반려견의 쩍벌 사진을 직접 공개를 했는데요. 매일 달라지는 모습을 확인시켜 드리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윤 예비 후보는 앞서 SNS에 반려견 사진을 올리면서 도리와 도리 이런 목소리를 적기도 했는데요. 도리도리 윤이라는 별명을 이용해서 셀프 디스에 나서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은 요 강아지 뒷다리가 이렇게 벌어져 있죠. 요거를 이제 윤석열 후보 본인하고 조금씩 이제 좁혀 나가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얘기를 한번 보면 또 다른 것도 같은 게 조은산 씨라고 시무 7조 국정 비판하는 글을 썼던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복싱 선수 중에 메이웨더하고 타이슨을 대표적인 두 선수로 보는데 타이슨처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진인 조은산이 이런 걸 물었습니다. 요리조리 피하는 메이웨더가 될 겁니까? 아니면 두들겨 맞다가도 이 한 번 빵 KO를 하는 이 타이슨이 될 겁니까? 라고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전혀 주저없이 바로 대답을 한 게 타이슨이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상황이랑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윤석열 전 총장 실제로 요즘에 좀 많이 두들겨 맞고 있죠. 네, 뭐 본인의 이 설화도 있고 이 앞서서 뭐 처가 쪽 관련한 의혹들도 계속 나왔었고 근데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나는 좀 맷집을 키우겠다라는 얘기로 좀 들리기도 합니다. 타이슨을 택한 게. 근데 이 메이웨더와 타이슨 외에도 이런 얘기도 두 사람 나눴다라고 하는데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사실 야권의 지지율 1위 대선 주자라는 이 윤석열 전 총장을 지금 만든 건 문재인 정부랑 이 각을 세우면서 이 지금의 지지율 1위가 된 거고 이 갈등은 조 전 장관의 어떤 임명 반대,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때문에 이 갈등의 시초가 벌어졌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은산이 왜 조 전 장관 수사를 했습니까? 그냥 수사하지 말고 넘어가시지라고 얘기를 했더니 조국 수사는 정의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었다. 그건 그냥 상식이었다라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문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스토커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당을 향해 내놓은 얘기입니다. 이번에 인터뷰 배우 설명을 보니까 본인이 인터뷰 좀 해달라고 언론사에 요청을 해가지고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이준석 대표뿐만이 아니라 당 대표가 내가 먼저 나 반론 인터뷰하겠습니다라고 자청해서 인터뷰를 하는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례적이죠, 아주. 네, 이준석 대표 사실 이 그동안 이 국민의당에 대해서 마지노선을 정말 분명하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나 다음 주에 휴가 가니까 휴가 가기 전까지 협상하십시오. 아니면 마십시오라고 해왔었죠. 근데 그동안 꾸준히 얘기해왔던 내용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청한 인터뷰에서도 그 내용을 얘기하고자 했었던 건데 근데 굳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청에서까지 했었던 이유가 어제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이 나와서 이 국민의힘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반론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손을 들고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어제 이태규 사무총장이 뭐라고 얘기했길래 그랬는지 이준석 대표는 여기에 뭐라고 받아쳤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예. 사실 매년 정권 교체는 이렇게 보수를 뛰어넘어서 예. 야권 전체를 모두 포용해서 담아야 가능한 일인데 네. 배터리가 다 찼다라는 표현은 섣부른 단정이고 또 한 칸 더 마련하겠다라는 표현도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오만하다고까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합당하고 그러려면 우리 당 당원들과 지지자들 좀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 그런 말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실 현재 당세를 봐서 돈과 조직이 없지 우리가 무슨 가오까지 없는 정당은 아니거든요. 이거를 훼손하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스토커도 아니고 3주째 계속 만납시다. 예, 이 얘기만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합당하실 겁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만 물어보고 있거든요. 제가 당대표 간 회담을 제안한 지가 3주째고요. 무슨 대단한 담판이라고 담판하는데 결정하는데 2주가 걸렸다는 것인지 3주가 걸렸다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이제 도저히 못 참겠어가지고 이번 주를 협상 시한으로 제시하니까 내가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니 무슨 배달 음식점입니까? 그냥 얘기하니까 아니 지금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진짜? 종인 이준석류는 그런 그 안철수 대표 측에 반복되는 협상 전술에 안 넘어갑니다. 네, 지금 들어보시면 이 두 사람 말이 정말 날카롭습니다. 이 이태규 사무총장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아니 우리가 돈이랑 조직이 없지 자존심이 없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준석 대표 내가 언제 자존심 건드렸냐라는 퀴즈로 지금 받아칩니다. 내가 스토커도 아니고 3주째 줄기차게 만나자 예스냐 노냐 지금 계속해서 묻고 있는데 이 답을 안 하면서 아니 무슨 배달 음식점이냐라는 얘기까지 해요. 언제 오냐 그러니까 언제 협상할까를 말을 했더니 내가 지금 막 하려고 했는데라고 말하는 게 무슨 행동이냐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또한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뭐 승객이 뭐 이렇게 말이 많아가지고 뭐 버스가 혁신하면 타겠다 뭐 이러고 앉아 있으면은 아니면 뭐 기분이 나쁘니까 버스 기사가 나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 뭐 이런 것도 안 타겠다 이래버리면요 그냥 문 닫고 가는 거죠. 저는 뭐 그 버스 회사가 뭐 돈 더 벌면 좋은 거지 꼭 그 요란한 승객들 태우고 가야 됩니까? 저는 합당하라 의지가 있었으면은 아니 이번 주에 하기 싫은 합당이 다음 주에 하고 싶어지는 것도 진짜 웃긴 거거든요. 네, 이준석 대표, 버스가 혁신 안 해서 싫다. 그리고 버스 기사가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싫다. 그러면 타지 말아라. 안 타도 된다. 우리는 어쨌거나 타든 말든 정시에 떠날 거고 그 이후에 다시 기회는 없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사실 자청한 인터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청한 인터뷰인 만큼 어떤 이준석 대표의 작심 발언이 지금 줄줄이 이어졌는데 도끼를 품은 듯한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답이 없는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여권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좀 선을 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이제 서서히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동석 기자, 진흙탕 싸움 이런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디다 뭐 신고를 했다는데 누가 어디다가 신고를 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캠프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오영훈 이낙연 캠프 대변인은 그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경기도민 혈세가 선거운동을 위한 주유비와 차량 유지비로 쓰이고 있다. 그러면서 경기도정은 뒷전이고 대선 준비에만 한창이라는 이재명 지사를 비판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은 경기도 차량과 비용을 이용해서 불법 경선운동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민주당 선관위의 오영훈 대변인을 직접 신고까지 해버렸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낙연 후보 측을 신고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관련 발언 함께 들어보실까요? 국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국정의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이미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경기도는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면 2조 7천억 원가량 빚을 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는 경기도민이 약 14년간 빚을 갚아야 한다는 언론의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 상위 12%까지 지급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측에서 이재명 지사 캠프를 향한
굉장히 공방을 계속 수위 높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 측은 자폭성 묻지마 네거티브가 횡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골적인 불만을 현재 드러내고 있습니다. 후보자 캠프 간 신고전까지 현재 등장하면서요. 공방 수위가 한껏 뜨거워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음주운전 전과 논란도 뭐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명연대라는 게 김은미 기자. 이게 명이 이재명 후보의 명을 따가지고 반명연대 거죠? 맞습니다. 이 반명연대, 반 이재명 연대를 얘기를 합니다. 이 여권에서 1위 주자인 이재명 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주자들이 지금 똘똘 뭉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이 이재명 지사의 음주운전 논란에 대해서 이 김두관 의원이 같은 당내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이죠. 김두관 의원이 100만 원 이하 모든 범죄 기록 공개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이 다른 주자들이 똘똘 뭉쳐서 좋다, 찬성이다, 화답한다라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이낙연 전 대표는 당 차원의 공식 검증단을 출범시키자고까지 이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사실 공공연하게 불쾌감을 드러냈었는데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이것도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에 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뭐 변명의 여지 없이 제가 음주운전 한 사실은 다시 반성하고 또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사실 민주당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그 정과의 벌금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정과를 공천 심사할 때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정과 기록 공개하자는데 이미 당에 다 제출돼 있습니다. 본인들도 내셨을 텐데 그 말씀하시니까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 허허 웃으면서 하하하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라고 했습니다만 이 속은 부글부글 좀 끓고 있는 게 보이죠. 이재명 지사 공천 심사 때 정과 기록 다 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답답한 표현을 SNS에 김연경 선수를 빗대서 이재명 지사가 올렸던데 이걸 두고도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요즘에 김연경 선수라고 얘기 안 합니다. 갓연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갓연경 선수를 언급한 이유, 바로 이 김연경 선수의 당당함을 좀 배우고 싶다라는 실력으로 증명을 하겠다는 그런 이유에서였는데요. 이재명 지사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연경 선수의 근거 있는 당당함을 예찬할 수밖에 없고 내 여정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수들은 이 경기를 앞두고 이 사방에서 쏟아져오는 압박, 부담감이 있는데 이걸 이겨내고 후회 없이 이 본선에서 이 본인 실력을 쏟아내는데 나도 앞으로 온갖 마타도어의 강을 건너야 하는 만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중심을 잃지 않고 김연경 선수처럼 실력으로 증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올렸습니다. 근데 유영걸 대표님, 좀 대중들이 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포츠를 정치에 가져오는 것, 좀 반감 있는 시각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김연경 선수는 터키까지 이기고 지금 4강에 올린 1등 공신인데 왜 정치인이 저를 끌어들이냐 이거죠. 그래서 일각의 비판이 있는 건 사실이죠. 왜 스포츠가 신성한데 올림픽이 왜 그 정치 진흙밭에 끌어들이느냐 뭐 비난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이재명 도지사 후보가 지금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 김연경 선수가 왜 학폭 논란도 있고 배우팀이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하는 거 보니까 허벅지에 실핏줄이 터져가면서도 그 도미니카 공화국 이기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나도 이 네거티브가 보통 어려운 건 아니지만 김연경 선수처럼 좀 극복 좀 하겠다. 뭐 이런 뜻인데 그만큼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그 당내 경선에서 실패한다면은 저는 이 네거티브 때문에 무릎을 꿇을 거라고 봐요. 뭐 다른 것도 있고 하지만은 그만큼 이 네거티브 이재명에 대한 네거티브는 그만큼 이 힘이 있어요. 왜 증거도 있고 본인이 또 자초한 측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가장 큰 강은 네거티브의 강일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